출장에서 돌아온 아내의 속옷에서 정체 모를 물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내 것이라고 보기엔 설명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 물건이 누구의 것인지 알게 된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을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김민수는 세탁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콘돔이었죠. 포장이 뜯어진 콘돔. 아내 이수진의 속옷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9월 셋째 주 금요일 밤이었어요. 수진이 이틀간의 출장에서 돌아온 날. 민수는 평소처럼 빨래를 돌리려다 속옷 주머니에서 뭔가 만졌고 꺼내보니 이게 나왔습니다. 수진은 샤워 중이었죠. 3개 들어있는 콘돔인데 하나가 없었어요. 사용한 겁니다. 이게 뭐지?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세탁기 앞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든 콘돔을 멍하니 바라봤죠. 결혼 15년. 민수와 수진은 피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원했지만 생기지 않았고 그래도 둘이면 충분하다고 서로 위로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왜 아내 가방에 콘돔이 있는 겁니까?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현실이 아닌 것 같았죠. 손에 든 콘돔이 진짜인지 다시 확인했어요. 맞았습니다. 진짜였어요.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길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마 아내가? 아니에요. 그럴 리 없습니다. 수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1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잖아요. 하지만 콘돔은 거기 있었습니다. 민수의 손에 들려 있었죠. 민수가 다니는 회사는 유연근무제였습니다. 주 2회 재택근무가 가능한 IT 회사의 과장이었죠. 42살 안정적인 직장에 괜찮은 수입. 수진의 센터 급여와 합치면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손에 든 이 콘돔이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콘돔을 주머니에 넣고 빨래를 돌렸어요.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곧 수진이 나올 겁니다. 진정해. 일단 진정하자. 심호흡을 했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렸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수진의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보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월 서너 회씩 나갔죠. 청소년 센터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는데 예전엔 1년에 몇 번 정도였어요. 그런데 석 달 전부터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일도 많아졌어요. 10시, 11시에 들어오는 날이 잦았죠. 회의가 길어졌어, 일이 밀렸어라고 했지만 매번 그럴 수 있을까요? 핸드폰도 항상 뒤집어 놓았습니다.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화면이 보이지 않게 엎어두었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고요. 시끄러워서라고 했지만 이상했어요. 속옷을 따로 빨래했어요. 땀이 많이 나서 따로 빨아야 해라고 했지만 예전엔 같이 빨았는데 왜 갑자기 따로일까요? 새 향수도 샀어요. 평소 쓰지 않던 브랜드의 은은하면서도 화려한 향. 기분 전환하려고라고 했지만 누구를 위한 기분 전환일까요? 일 때문에 바빠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민수가 오늘 뭐 했어? 물으면 그냥 일이지 뭐하고 얼버무렸어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부부관계도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주 1회 정도였는데 최근 2달은 한 달에 한두 번. 피곤해 머리 아파라며 먼저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생겼고요. 센터에서 급한 일이 있어라고 했지만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때마다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지 않으려 했어요. 수진을 믿었으니까요.
바쁜 시기일 수도 있고 센터에 새 프로젝트가 생긴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콘돔은 뭡니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잦은 출장, 늦은 귀가, 비밀스러운 전화, 새 향수, 줄어든 부부관계, 그리고 콘돔.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샤워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나왔어요. 머리를 수건으로 말고 하얀 잠옷을 입은 모습이 예뻤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표정을 정리했어요. 태어난 척해야 했습니다. 수진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어요. 아직 안 주무셨어요?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응. 빨래 돌리고 있었어. 수진이 세탁기를 봤어요.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죠. 고마워요. 피곤했는데. 민수는 수진을 봤습니다. 39살. 결혼하던 날처럼 여전히 예뻤어요. 민수가 사랑하는 아내였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힘든 시간을 견뎌낸 사람. 하지만 지금은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 미소 뒤에 뭐가 숨어 있을까요? 괜찮아? 피곤해 보여.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오늘 좀 힘들었어. 많이? 응, 좀. 민수는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디 갔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뭘 했는지, 왜 가방에 콘돔이 있는지.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물어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죠.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갔었어? 겨우 물었어요. 출장이었잖아.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응, 그래. 어디? 천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겠다. 좀 그래. 수진이 하품을 했어요. 먼저 잘게요. 정말 피곤해서. 응, 들어가서 쉬어. 수진이 민수 볼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평소처럼요. 아무렇지도 않게요. 민수는 굳어 있었어요. 그 입술이 오늘 누구에게 닿았을까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죠.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았어요. 주머니에서 콘돔을 꺼내봤습니다. 왜 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안방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수지는 금방 잠든 것 같았어요. 민수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진실이 뭔지 알아야겠다고.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수진의 가방이 현관 옆에 있었어요. 검은색 토트백. 안방 쪽을 힐끔 봤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가방을 조심스럽게 들어 거실 구석으로 가져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무릎에 올려놓았죠. 손이 떨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 알았습니다. 아내 가방을 몰래 뒤지다니. 1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열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갑, 화장품, 손수건, 볼펜. 그리고 발견했어요. 호텔 영수증. 민수는 영수증을 꺼내 핸드폰 손전등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랜드 호텔 스탠다드 트윈룸 1박 22만 원. 트윈룸. 침대가 2개인 방입니다. 혼자 출장 가는데 왜 트윈룸을 썼을까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에 힘이 빠져 영수증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더 뒤졌어요. 명함들이 나왔습니다. 선어장, 박준혁 대리, 김성호 과장. 남자 이름들이었어요.
청소년 센터 직원들인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명함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죠. 그리고 수첩. 작은 다이어리였어요. 민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진의 필기체가 보였어요. 9월 15일 재혁이랑 미팅. 재혁? 누구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9월 18일 저녁 약속. 9월 22일 출장. 수첩에는 간단한 메모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충분했어요. 충분히 의심스러웠죠. 민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영수증, 명함들, 수첩 내용. 손이 떨려 초점이 안 맞았지만 계속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어요.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랐으니까요.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뒤척이는 소리. 민수는 황급히 사진 찍는 걸 멈췄어요. 숨을 죽였죠.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잠꼬대였어요.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죠? 수진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깊이 잠든 것 같았어요. 민수는 가방을 재빨리 정리했어요. 영수증, 명함, 수첩을 제자리에 넣고 최대한 원래대로 놓으려 했습니다. 들키면 안 됐어요. 가방을 현관 제자리에 놓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잠시 후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수진이 나왔어요. 비몽사몽한 얼굴로 물을 마시러 온 것 같았습니다. 민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직도 안 주무셨어요? 수진이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민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수진이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고 물을 마셨습니다. 민수는 수진을 지켜봤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날 배신했을까? 수진이 물을 다 마시고 돌아왔죠. 민수 옆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지 말아요. 내일 피곤해요. 응. 수진이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들킬 뻔했습니다. 가방을 뒤지다 걸렸으면 어쩔 뻔했나요? 민수는 침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그대로 누웠죠.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안방 침대에 누우면 수진 옆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콘돔, 호텔, 트윈룸, 명함, 재혁.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혼란스러웠죠. 아내가 정말 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아내였죠. 아이를 갖지 못해 힘들 때도 서로 위로하며 견뎌냈어요. 민수가 회사에서 힘들 때 수진이 옆에 있어줬고 수진이 센터에서 힘들 때 민수가 안아줬습니다. 그런 사람이 날 배신했다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콘돔, 호텔 영수증, 남자 명함, 의심스러운 메모.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확인해 봐야 할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밤은 깊어가는데 민수는 잠들 수 없었어요. 결혼 반지를 봤습니다. 왼손 약지에 끼워진 은반지. 수진과 함께 맞춘 거였어요. 민수는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15년. 다 거짓말이었나?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직 울 때가 아닙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민수는 소파에서 뒤척였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냥 새벽을 맞이했죠. 그날 밤 민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죠. 토요일 아침 민수는 붉은 눈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숨도 못 잤어요. 소파에서 뒤척이다 결국 아침을 맞이했죠. 온몸이 무거웠고
머리도 지끈거렸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계란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평소처럼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민수에게는 전혀 평화롭지 않았어요. 수진이 접시를 들고 왔습니다.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 샐러드. 민수 앞에 놓으며 걱정스럽게 봤어요. 괜찮아? 많이 아파 보여.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죠. 어젯밤 그 콘돔을 생각하니 수진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응, 괜찮아. 거짓말. 눈이 완전 빨개. 수진이 민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체온을 확인하는 거였죠. 열은 없네. 어젯밤에 잠 못 잤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좀 그래. 왜? 무슨 걱정 있어? 말해봐. 수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다 연기일 수도 있다는 걸요. 아니야.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어요. 포크 소리만 들렸죠. 민수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계란을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오늘 쉬면서 푹 자. 수진이 말했습니다. 나는 마트 다녀올게. 장 봐야 해서. 응. 수진이 민수를 계속 봤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수진이 가방을 챙겼어요. 현관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한두 시간이면 돌아올게. 전화하면 받아. 응.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수진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진의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게 보였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수진의 옷장을 열었어요. 옷들이 빼곡했죠.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속옷 서랍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새 속옷들이 있었어요. 레이스가 달린 고급스러운 것들, 검은색, 빨간색, 민수가 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속옷을 집어들었어요. 가격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5만 원. 한 벌에 5만 원이에요. 수지는 원래 이런 비싼 속옷을 사지 않았습니다. 다음 서랍을 열었습니다. 영수증들이 있었어요. 민수는 영수증들을 꺼내봤습니다. 프렌치 레스토랑 12만 원, 이탈리안 레스토랑 15만 원, 와인바 8만 원. 비싼 식당들이었어요. 민수와 수지는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는 식당에 갔습니다. 10만 원이 넘는 식당은 특별한 날에만 갔죠. 그런데 이 영수증들은 최근 한 달 사이의 것들이었어요. 누구랑 이런 식당에 갔을까요? 민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수증들을 사진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 찍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신용카드 내역서가 있었어요. 펼쳐봤죠. 지난 석 달간의 내역이었습니다. 민수가 모르는 지출들이 많았어요. 호텔, 레스토랑, 카페, 의류 매장.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 택시 3만 5천 원. 새벽 2시에 택시를 탔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가길래 3만 5천 원이나 나왔을까요? 민수는 신용카드 내역을 사진 찍었습니다. 증거였어요. 노트북이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민수는 노트북을 켰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다 멈췄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 비밀번호는 민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둘의 결혼 기념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안 맞았어요. 수진 생일, 민수 생일. 다 틀렸습니다. 왜 비밀번호를 바꿨지? 수진은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비밀번호를 바꿀 이유가 없었죠. 아니, 바뀔 줄도 몰랐습니다.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민수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수진이 곧 돌아올 겁니다. 민수는 모든 걸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들킨 흔적이 없어야 했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콘돔, 호텔, 비싼 속옷, 레스토랑, 새벽 택시, 바뀐 비밀번호. 모든 게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할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술이 필요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았죠. 대학 동기 둘을 불러 조용한 포장마차에 앉았습니다. 소주를 시켰어요. 친구들이 민수를 봤습니다. 표정이 안 좋다는 걸 금방 알아챘어요. 야, 무슨 일 있어? 민수는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요즘 아내가 좀 이상해. 친구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뭐가? 그냥 일 때문 아냐?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라 말을 잇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친구 하나가 민수 어깨를 두드렸어요.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데?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털어놨어요. 콘돔을 발견했어. 친구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콘돔? 응. 아내 가방에서. 그게 뭐가 이상한데? 부부잖아. 민수는 쓰게 웃었습니다. 우린 피임 안 해. 15년 동안 한 번도. 친구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분위기가 무거워졌죠.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좀 심각한데. 알아. 근데 민수야, 다른 이유는 없을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석 달간의 일들을 얘기했어요. 잦은 출장, 늦은 귀가, 비싼 속옷, 레스토랑 영수증, 새벽 택시, 바뀐 비밀번호. 친구들은 듣고만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건 좀. 알아. 나도 알아. 다른 친구가 말했어요. 그래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 오해일 수도 있잖아.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아. 친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탐정한테 맡겨볼까?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탐정? 응. 우리 대학 동기 중에 탐정하는 애 있어. 박철호. 기억나? 민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박철호. 법학과 다니다 그만두고 탐정 학원 다닌다던. 걔가 탐정이 됐어? 응. 꽤 잘한대. 확실한 증거 필요하면 맡겨봐. 다른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성급하게 결론 내면 안 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탐정을 고용한다. 그건 아내를 완전히 의심한다는 뜻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는 거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연락처 줄 수 있어? 친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철호의 연락처를 민수에게 보냈죠. 믿을 만한 애야. 조심스럽게 일하고. 민수는 연락처를 저장했습니다. 박철호. 사설 탐정. 고마워. 천만에. 그리고 민수야. 힘내. 오해였으면 좋겠다. 민수는 쓰게 웃었습니다. 나도.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민수를 보자 미소 지었습니다. 술 마셨어? 괜찮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친구들이랑 재미있었어? 응, 그냥 그래. 민수는 수진 옆을 지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피곤한 얼굴이 비쳤죠.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거실에 있었어요. 민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수진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진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민수는 등을 돌리고 있었고 수진도 반대편을 보고 누웠죠.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수는 또 잠을 설쳤어요. 이틀째 제대로 못 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생겼죠. 수진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민수는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할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좋다고 했을 거예요. 나 좀 피곤해. 그래. 그럼 집에서 쉬어. 응. 수진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수진이 낮잠을 자는 동안 민수는 밖으로 나갔어요.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수진의 차가 있었어요. 민수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차 문을 열었습니다. 안을 살폈어요. 조수석에 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었어요. 짧은 머리카락. 남자 머리카락 같았죠. 민수는 머리카락을 집어들었습니다. 확실히 남자 머리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메모리가 없었어요. 수지는 항상 블랙박스를 켜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요. 그런데 메모리가 없다는 건 포맷했다는 뜻입니다. 왜 지웠지?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답은 뻔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카락을 봉투에 넣어 서랍에 숨겼어요.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 저녁을 차렸어요. 민수는 입맛이 없었지만 먹었습니다. TV를 보는 척했어요. 하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죠.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동 소리였어요. 수진이 황급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변했어요. 잠깐만. 수진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죠. 민수는 귀를 기울였어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누구랑 통화하는 거죠? 다음 주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뭐가 있는 거죠? 통화가 끝났습니다. 수진이 나왔어요. 민수를 보며 미소 지었죠. 누구? 민수가 물었습니다. 센터에서요. 무슨 일로? 다음 주 일정 조율하는 거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센터일까?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수지는 등을 돌리고 있었고 민수도 반대편을 봤습니다. 둘 다 잠들지 않았어요. 서로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탐정에게 연락해야겠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수진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요즘 이상하다는 것을요. 뭔가 눈치챈 걸까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민망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민수가 발견한 것은 상상 이상이었죠. 월요일 오전 민수는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이틀을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죠. 간판이 보였습니다. 박철호 탐정사무소. 작은 오피스텔 2층이었어요. 민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철호였어요. 민수 씨죠? 친구한테 얘기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철호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민수는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죠. 준비해온 사진들을 꺼냈어요. 콘돔, 호텔 영수증, 명함들, 수첩 메모. 철호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건 좀 이상하긴 한데요.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죠? 철호가 민수를 봤어요. 하지만 민수 씨, 성급하게 결론 내지 마세요. 확실한 건 더 봐야 합니다. 알아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지켜보죠. 일단 일주일 정도 시간 주세요. 꼭 확실히 잡아주세요. 걱정 마세요. 전문가니까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착수금은 100만 원. 민수는 카드로 결제했어요. 수진이 모르게 개인 카드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민수에게 지옥 같았어요. 회사에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재택 근무하는 날에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봤죠. 철호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불안했어요. 금요일 저녁 드디어 철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 씨 만나야겠어요. 뭐? 나왔어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민수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1시간 후 민수는 조용한 카페에서 철호를 만났어요. 철호가 파일을 건넸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열었어요.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수진이 한 남자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마주보며 웃고 있었죠. 다음 사진에서는 남자가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터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둘이 차에 함께 타고 있었어요. 마지막 사진,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커피가 쏟아졌죠. 민수 씨, 철호가 냅킨으로 급하게 닦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사진만 바라봤죠. 이 사람, 누구예요? 겨우 물었습니다. 조사해봤어요. 윤재혁, 25살입니다. 철호가 대답했어요. 부인과 같은 청소년센터 직원이에요. 25? 민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17살 차이. 거의 아들뻘이었죠. 같은 팀이고 석 달 전에 입사했대요. 석 달 전. 수진의 행동이 이상해진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철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계약 연장하실 거죠?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15년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먼저 잠들었을 때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넷째 주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는 재택근무 중이었어요. 서재에서 일하는 척하고 있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어요. 이수진님 맞으시죠? 네, 제가 받을게요. 고급스러운 선물 박스였습니다. 민수는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열어봤습니다. 에르메스 스카프였어요. 화려한 꽃무늬의 고급 실크 스카프. 카드가 있었는데 찢어져 있었습니다. 앞부분이 찢겨서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발신 일란도 찢어져 있었죠. 민수는 손을 떨며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80만 원짜리 스카프를 누가 보냈을까요?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누가 이런 비싼 걸? 철호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명품 선물까지 받네요. 철호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건 좀 심각한데요. 하지만 발신인을 모르잖아요. 좀 더 확인해 볼게요. 민수는 선물을 다시 포장했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뒀어요. 수진이 볼 수 있게요. 저녁에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선물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잠시 멈춰섰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물어보지 못했어요. 둘은 그날 밤 말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선물은 그대로 신발장 위에 있었죠. 서로 눈치만 보는 부부였어요. 그 주가 지나고 셋째 주 금요일이 왔습니다. 2주일째 접어들었어요.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철호에게 전화했어요. 철호 씨, 오늘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민수 씨, 들키면 안 되는데요. 알아요. 차에만 있을게요. 민수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직접 봐야겠어요. 철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제 차 타세요. 저녁, 민수는 철호의 차에 탔습니다. 수진의 차를 따라갔어요. 수진의 차가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 들어가네요. 철호가 말했어요.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도 가볼게요. 안 돼요. 들키면 안 됩니다. 선글라스 쓸게요. 철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이 가죠. 제가 지켜볼게요. 둘은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봤습니다.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재혁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본 그 남자. 둘이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어요. 재혁이 수진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진도 편하게 반응했죠.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철호가 민수 팔을 붙잡았어요. 참으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둘이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수와 철호는 주차장 차 안으로 돌아갔어요.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민수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핸드폰을 꺼내 이혼을 검색했어요. 위자료 얼마나? 재산 분할은?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철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 씨, 괜찮으세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죠. 저녁 7시 수진과 재혁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포옹까지 했습니다. 민수가 차문을 열려고 했어요. 안 돼요. 철호가 막았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중년 남녀 서너 명이었습니다. 뭐지? 여러 명?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단체 모임인가? 철호가 말했어요. 일행이 단체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 씨, 일단 집 가세요. 철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계속 지켜볼게요. 밤, 민수는 집에서 수진을 기다렸습니다. 10시에 수진이 돌아왔어요. 아직 안 주무셨어요? 오늘 어디 갔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출장이요. 어디? 구체적으로. 수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러 곳이요. 회의 때문에. 누구랑 같이? 팀원들이랑요. 민수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재혁이도? 수진이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왜요? 무슨? 그냥 궁금해서. 수진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피곤하니까. 먼저 잘게요. 수진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죠. 증거는 쌓여가는데 마지막 한 조각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혼할까? 아니면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죠. 2주일째 접어든 금요일이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철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철호 씨, 오늘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민수 씨, 들키면 안 되는데요. 철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알아요. 차에만 있을게요. 민수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직접 봐야겠어요. 철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제 차 타세요. 저녁 6시 민수는 철호의 차에 탔습니다. 수진의 차를 따라갔어요. 민수는 조수석에서 긴장하고 있었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진정하세요. 철호가 말했어요. 들키면 큰일이에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수진의 차가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랜드 호텔. 영수증에서 봤던 그 호텔이었어요. 저기 들어가네요.
철호가 말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나도 가볼게요. 안 돼요. 들키면 안 됩니다. 선글라스 쓸게요. 모자도 쓸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철호가 민수를 봤어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같이 가죠. 제가 지켜볼게요. 둘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수는 선글라스와 모자를 썼어요.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봤어요. 소파 뒤에 숨어 있었죠.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젊은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재혁이었어요. 사진으로 봤던 그 남자. 25살. 둘이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어요. 편하게 대화하는 모습. 재혁이 수진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진도 자연스럽게 반응했죠.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철호가 민수 팔을 붙잡았습니다. 참으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철호가 작게 속삭였어요. 민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지금 뛰쳐나가면 안 됐습니다. 수진과 재혁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둘이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수는 뒤따라 가려고 했습니다. 안 돼요. 철호가 민수를 막았어요. 들키면 큰일이에요. 놔줘요. 민수 씨, 정신 차리세요. 철호가 민수를 붙잡았습니다. 민수는 힘이 빠져 주저앉았어요. 저 안에서 지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단 차로 가시죠. 철호가 민수를 부축했어요. 둘은 주차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철호 차 안이었습니다. 민수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온몸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혼을 검색했어요. 위자료 얼마나, 재산 분할은, 불륜 증거,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계속 검색했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철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 씨, 괜찮으세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결혼 15년.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신혼여행, 아이를 갖지 못해 힘들었던 시간, 서로 위로하며 살아온 날들. 모든 게 거짓말이었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수 씨,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부족했나? 철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철호가 말했습니다. 나오네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과 재혁이 나왔어요. 여전히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민수는 차 안에 몸을 숨겼습니다. 수진과 재혁이 수진 차 옆에 섰습니다. 포옹을 했어요. 민수는 차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안 돼요. 철호가 다시 막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중년 남자, 여자 서너 명이었습니다. 뭐지? 여러 명?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단체 모임인가? 철호가 말했어요. 수진과 재혁이 그 사람들과 합류했습니다. 일행이 단체로 주차장을 빠져나가 길 건너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저 사람들 누구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철호가 대답했어요. 민수 씨, 일단 집 가세요. 제가 계속 지켜볼게요.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을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9시, 10시, 10시가 넘어서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서 어두웠죠. 오늘 어디 갔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출장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어디? 구체적으로 민수가 다시 물었어요. 수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러 곳이요. 회의 때문에. 누구랑 같이? 팀원들이랑요. 민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재혁이도? 수진이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왜요? 무슨, 어떻게 아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궁금해서. 민수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수진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피곤하니까 먼저 잘게요. 수진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죠.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콘돔, 호텔 영수증, 사진들, 그리고 오늘 직접 본 것. 모든 게 불륜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본 단체 모임은 뭐였을까요? 여러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내일 변호사에게 가야겠어.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몰랐습니다.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거예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부부. 말이 없었어요. 민수는 계란 후라이를 포크로 찌르고 있었고 수지는 토스트를 조금씩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기분 안 좋았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아니, 뭔가 이상했는데 그냥 피곤했어. 요즘 계속 그래요. 수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없어.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다시 흘렀습니다. 수진이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어요. 민수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어요. 남편이 너무 이상해.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말수도 줄고 자신을 보는 눈빛도 차가워졌어요. 웃지도 않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바빠서 소홀했나? 최근 석 달간 출장이 많았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고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생겼어요. 말해야 하나? 내가 하는 일을. 하지만 여전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당신, 나 요즘 성교육해 이렇게? 너무 민망했어요. 그냥 조금만 더 참자. 프로그램 끝나면 말할게. 그때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수지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나 좀 볼래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응. 민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당신, 나한테 뭔가 물어볼 거 없어요? 수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수진을 봤어요. 왜? 아니, 그냥 요즘 우리 대화가 없잖아요. 바빴으니까. 나만 바쁜 거 아니에요. 당신도 힘들어 보여요. 수진이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눈을 피했어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수진이 민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민수는 손을 빼버렸어요. 일 좀 해야 돼.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수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서재에 있는 민수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철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젯밤 식당에서 뭐 나왔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단체 회의 같았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하지만 호텔은
확실히 이상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변호사를 검색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위자료 청구 불륜 증거.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클릭했어요. 상담 예약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정말 이혼해야 하나? 결혼 사진을 봤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액자.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진이 낮잠을 자는 동안 민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답답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지만 민수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어요. 수진과 찍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작년 가을 단풍 구경 갔을 때, 겨울 눈사람 만들며 웃던 날, 봄 벚꽃 아래서 찍은 사진, 여름 바다에서 찍은 셀카, 모든 사진 속에서 수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다 연기였나? 민수는 사진첩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깨어나 있었어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민수는 짧게 대답하고 지나갔어요. 수진은 책을 내려놨습니다. 나 좀 이상한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멈춰 섰어요. 무슨 소리야? 요즘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말해줘요. 민수는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말해야 하나? 콘돔 발견한 거, 탐정 고용한 거,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민수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피곤해서 그래. 미안. 민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둘은 또 말없이 식사를 했어요.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동 소리. 수진이 황급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수진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민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괜찮아요.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다음 주요?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준비할게요.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또 출장 계획인 것 같았어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수진이 나왔어요. 민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이었어요. 누구? 민수가 물었습니다. 센터에서요. 무슨 일로? 다음 주 일정 조율하는 거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센터일까? 아니면 그 남자? 식사를 마친 후 수진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앉아 TV를 봤어요. 하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도 출장 있어요. 수진이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또?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네. 프로그램이 아직? 언제까지? 10월 말까지요. 그래.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조용히 설거지를 끝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수진은 등을 돌리고 있었고 민수도 반대편을 봤습니다. 둘 다 잠들지 않았어요. 수진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요즘 너무 이상하다고. 자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말해야 하나. 성교육하는 거. 하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민망했어요.
민수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변호사에게 연락해야겠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으면 이혼하자.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있었지만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남편을 걱정하고 있었고 민수는 아내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상대방을 사랑했지만 소통은 끊겨 있었어요. 하지만 둘 다 몰랐습니다. 조금만 대화했다면, 조금만 솔직했다면 이 모든 오해가 풀렸을 거라는 거요.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죠. 그런데 넷째 주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증거 사진들을 모두 출력해서 가져갔죠. 법률사무소는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상담실 의자에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로 예약하신 김민수 씨죠? 네, 안녕하세요. 민수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열어서 사진들을 꺼냈어요.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콘돔 사진, 호텔 영수증, 남자와 카페에 앉은 사진, 차에 함께 탄 사진,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사진.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증거가 꽤 있으시네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해 보입니다. 상대 남자도 소송 가능하고요. 얼마나? 배우자에게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상대 남자에게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지만 민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혼이라는 단어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결혼 기간이 15년이시니까.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이혼 서류 준비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협의서.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성하시고 연락 주세요. 제가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는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서류를 펼쳐봤어요. 이혼 협의서. 손이 떨려서 펜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 이름을 적으려다 멈췄습니다. 결혼식 날이 떠올랐어요. 예식장에서 웃던 수진.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약속했던 자신. 15년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신혼여행 때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첫 집들이 하던 날, 아이를 갖지 못해 힘들었던 시간, 병원 오가며 서로 위로하던 날들. 우리 둘이면 충분해라고 했던 수진의 말. 정말 이래야 하나. 민수는 서류를 접었습니다. 아직 작성하지 못했어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멍하니 운전했어요. 신호등이 바뀌어도 한참 있다가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 안의 서류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걸 작성하면 정말 끝이구나.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 또 출장을 갔어요. 민수는 철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도 지켜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녁 8시 철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 씨. 네, 뭐 나왔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이상한 게 있어요. 철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뭐가요? 오늘은 호텔이 아니에요.
그럼 학교예요. 민수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학교요? 네, 고등학교인데 강당으로 들어갔어요. 철호가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200명은 넘어 보여요. 뭐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1시간째 안에 있어요.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학교? 강당? 학생들? 1시간 후 철호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나왔어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열었어요. 학생들에 둘러싸인 수진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학생들도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하며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재혁도 함께 있었습니다. 역시 학생들이 반기고 있었어요. 다음 사진에는 수진이 학생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모두 밝게 웃고 있었어요. 뭐지?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철호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데요. 학교에서 강의인가? 불륜이랑은 안 맞는데. 그럼 뭔데? 민수 씨,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철호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볼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학교, 강의, 학생들. 그럼 호텔은 뭐였고, 콘돔은, 선물은?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어요. 분명 불륜의 증거들인데 학교에서 강의를 한다고?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직 작성하지 않은 서류. 펼쳐봤어요. 이걸 작성해야 하나? 아니면 민수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수진이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 어땠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피곤해요. 학생들이 많아서. 수진이 대답했어요. 학생들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어디 갔었어? 3일 고등학교요. 수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놀랐어요. 철호가 말한 학교와 같았습니다. 뭐하러? 회의요.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회의라고 했어요. 강의가 아니라. 그래, 쉬어. 민수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다시 봤어요. 학생들과 웃고 있는 수진. 회의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거였어. 하지만 뭘까요? 학생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단순한 회의는 아닌 것 같았어요. 알아봐야 하나. 직접.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아볼까요? 그때였습니다. 민수는 결심했어요. 답답한 마음에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거실을 청소하고 주방을 정리하고 수진 책상도 정리했습니다. 쌓인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서랍을 열었어요. 깊숙이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민수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어요. 뭔가 들어있었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고민했어요. 또 안에 물건을 몰래 보는 건가?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민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결정적인 물건을 발견하게 되죠. 넷째 주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목요일, 10월 셋째 주, 민수는 상자를 열었어요. 상패가 나왔습니다. 민수는 손을 떨며 상패를 들어 올렸습니다.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최우수 교육 강사상, 이수진 선생님,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로, 수원시 교육청.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성교육? 손이 떨렸어요. 상패를 내려놓고 상자 안을 더 뒤졌습니다. 편지들이 나왔어요. 학생들이 쓴 편지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소중한 걸 알았어요.
3학년 5반 김혜린. 두 번째 편지. 선생님, 제 친구가 위험할 뻔했는데 선생님 말씀 기억해서 피했대요. 정말 감사해요. 2학년 6반 박서준. 세 번째 편지. 어른들은 성에 대해 말 안 해주는데 선생님은 진지하게 가르쳐 주셔서 좋았어요. 3학년 2반 최민지. 민수는 편지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10통이 넘는 편지였어요. 모두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 강당에서 강의하는 수진.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는 모습. 칠판 앞에 서 있는 수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교육 자료들도 나왔습니다. PPT 파일이 출력되어 있었어요. 청소년 성교육 기초 건강한 관계 맺기, 성폭력 예방, 수료증도 있었습니다. 성교육 전문가 과정 이수진, 민수는 손을 떨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게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콘돔, 교육교구였어요. 호텔, 교육청이 제공하는 숙소였습니다. 제역 같은 팀 후배였어요. 출장, 학교 순회 강의였습니다. 늦은 귀가, 야간 특강이었어요. 학생들 문자, 수업 감사 인사였습니다. 새 향수, 학생들 앞에 서기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비싼 레스토랑, 교육청 회식이었을 겁니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탐정을 고용했어요. 미행을 했습니다. 이혼 서류까지 준비했어요.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어요. 아내를 이렇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자를 더 뒤졌어요. 맨 아래에 노트가 있었습니다. 표지에 업무일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센터에서 쓰는 공식 양식이었습니다. 교육 내용과 함께 개인적인 생각을 기록하는 칸이 있었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6월 15일 교육 내용 첫 강의 성교육개요. 참여 인원 230명. 느낀 점 오늘 첫 강의였다. 너무 떨렸다. 학생들 앞에 서는 순간 남편 얼굴이 떠올랐다. 당신한테 어떻게 말하지? 오늘 콘돔 사용법 가르쳤어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7월 3일 교육 내용 피임의 중요성 참여 인원 200명. 느낀 점 당신이 물어봤다. 오늘 뭐 했어? 말하고 싶었다. 정말 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당신 벌이로도 충분한데 내가 이런 일까지 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민수는 울먹이며 계속 읽었습니다. 7월 18일 교육 내용 성폭력 대처법 참여 인원 250명. 느낀 점 오늘 강의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다.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다. 이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걸 느꼈다. 당신과 나누고 싶다. 하지만 여전히 말하기 어렵다. 8월 10일 교육 내용 건강한 연애 참여 인원 270명. 느낀 점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어줬다. 한 남학생이 질문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나요? 좋은 질문이었다. 나는 당신 얘기를 했다.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게 사랑이라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자랑스러워할까? 아니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민수는 일지를 읽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8월 25일 교육 내용 성적 자기결정권 참여 인원 300명. 느낀 점 오늘은 특별히 많은 학생들이 왔다. 떨렸지만 잘 마쳤다. 강의 후 선생님들이 감사하다고 했다. 이런 교육이 필요했다고. 뿌듯했다.
집에 가는 길에 당신 얼굴이 떠올랐다. 말하고 싶다. 하지만 여전히 용기가 안 난다. 9월 5일 교육 내용 디지털 성범죄 예방 참여 인원 250명 느낀 점 당신이 요즘 나를 이상하게 본다. 눈치챘나?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해야 하는데 용기가 안 난다. 당신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조금만 더 프로그램 끝나면 말할게. 그때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9월 18일 교육 내용 임신과 피임 참여 인원 200명 느낀 점 오늘 콘돔 사용법을 가르쳤다. 학생들이 처음엔 웃었지만 진지하게 설명하니 집중해서 들었다. 샘플로 가져온 콘돔을 가방에 넣어뒀는데 깜빡하고 그대로 집에 가져갔다. 당신이 볼까봐 걱정이다. 빨리 처리해야지. 민수는 그 날짜를 봤습니다. 9월 18일 자신이 콘돔을 발견한 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9월 22일 교육 내용 종합정리 참여 인원 230명 느낀 점 당신이 더 이상하게 굴고 있다. 말을 안 한다. 쳐다보지도 않는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너무 바빠서 소홀했나?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줘. 곧 말할게. 조금만. 10월 5일 교육 내용 특별 강연 참여 인원 350명 느낀 점 오늘 가장 큰 강당이었다. 떨렸지만 잘 마쳤다. 학생들이 기립박수를 쳐줬다. 울컥했다. 강의 후 학생들이 몰려왔다.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해줬다. 재혁이가 도와줬다. 고마운 후배다. 집에 가는 길에 당신 생각이 났다. 당신과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 민수는 일지를 다 읽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10월 12일 교육 내용 마무리 강연 참여 인원 200명 느낀 점 오늘이 마지막 강의였다. 학생들이 선물을 줬다. 스카프였다. 반 전체가 돈을 모아서 샀다고 한다. 너무 고마웠다. 울 뻔했다. 카드에 이름을 다 쓰려다 종이가 작아서 새로 썼는데 실수로 찢어졌다고 한다. 그래도 마음이 너무 고맙다. 이제 프로그램이 끝났다. 당신한테 말할 수 있다. 용기를 내야지. 민수는 일지와 편지들을 펼쳐놓고 울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선물도 호텔도 재혁도 모든 것이 아내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어요. 멋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탐정을 고용하고 미행하고 이혼 서류까지 준비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요.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저녁 모임이 있어서 늦게 온다고 했었죠. 민수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이미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수진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민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펼쳐진 상자, 상패, 편지들, 일지를 봤어요. 얼어붙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수진을 봤어요. 미안해. 수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민수 옆에 앉았어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방금.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상패를 봤어요. 편지들을 봤습니다. 일지도 봤어요. 왜 울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수진이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했어요. 그 순간 수진의 표정이 민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수진이 천천히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상자를 봤어요. 상패,
편지들, 일지 모두 펼쳐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방금. 민수가 대답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당황했어요. 왜 울어요? 당신을.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수진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무슨 일이에요? 말해줘요. 수진이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어요. 콘돔 발견했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제요? 한 달 전에.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당신을 의심했어. 수진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입을 막았습니다. 탐정도 고용했어. 탐정? 수진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행도 했어. 민수는 계속 말했어요. 호텔도 따라갔고 재혁이랑 있는 것도 봤어. 언제요? 2주 전. 금요일에. 수진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수원 호텔에서 교육청 회의가 있었던 날이었어요. 이혼 서류도 준비했어.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협의서. 수진에게 보여줬어요. 변호사도 만났어. 수진이 서류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당신이 바람 피운 줄. 민수는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려 했어요. 민수가 한 달 동안 자신을 의심했다는 것, 탐정까지 고용했다는 것, 이혼을 준비했다는 것. 그러다 갑자기 웃음이 터졌습니다. 푸아. 민수가 당황해서 수진을 봤어요. 왜? 웃어? 수진이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런데 좀 웃겨서. 웃길 게 뭐가 있어. 민수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수진이 진정하고 민수를 봤어요. 당신 정말 오해했구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3달 전에 업무 바뀌었어요. 수진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담당하게 됐죠. 민수는 조용히 들었어요. 말하기 너무 민망했어요. 당신한테. 수진이 쓰게 웃었습니다. 콘돔 사용법 가르쳤어. 이렇게요? 어떻게 말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출장은 진짜 출장이에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학교 돌면서 강의하는 거예요. 재혁이는 신입 후배고요. 재혁이가 같이 강의 보조해요. 착한 후배예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호텔은 교육청이 제공하는 숙소예요. 먼 곳 갈 때는 하루 묵고 와요. 혼자 쓸 때도 있고 다른 강사들이랑 같이 쓸 때도 있어요. 민수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나 정말 바보 같았어. 아니에요. 수진이 민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해할 만했죠. 내가 제대로 말 안 했으니까. 왜 말 안 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당신 벌이로도 충분한데 제가 이런 일까지 하면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민수는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있었어. 둘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가장 깊은 포옹이었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생각났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응? 그 스카프는? 민수가 물었습니다. 신발장 위에 있던 선물 말이에요. 그거. 수진이 말했습니다. 봤어요? 응,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에르메스? 학생들이 보낸 거예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반 전체가 돈 모아서요. 학생들이 저렇게 비싼 걸?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30명이 각자 10,000원씩 모았대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30만 원 정도 됐나 봐요. 가격표가 80만 원이었는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수진이 놀랐습니다. 아마 할인받았나 봐요. 인터넷으로 주문했나? 카드가 찢어져 있었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전부 이름 쓰려다가 종이가 작아서 다시 쓴 거래요. 근데 실수로 찢어졌나 봐요. 민수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나 정말 선물 때문에도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누가 80만 원짜리 선물을 보냈을까 의심했어요. 수진이 민수를 봤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어요. 당신이 더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민수가 가방을 뒤지더니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찍기 시작했어요. 이거, 그게 뭐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필요 없어.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당신, 미안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말로 말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한 달간의 오해, 고통, 의심 모든 게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일지에 내 얘기했다고? 응?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학생들한테 나를 예로 들었다고. 읽었구나. 수진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응.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게 사랑이라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야. 근데 우린 대화를 안 했네. 수진이 웃으며 울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부터는 뭐든 얘기하자. 민수가 수진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응.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상패를 들었습니다. 이거 자랑스러워. 정말요? 수진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당연하지. 내 아내가 청소년들 구하고 있었는데. 민수가 편지들을 받습니다. 이 학생들 다 당신 덕분에 배운 거잖아. 고마워요. 수진이 민수에게 기댔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해줄 줄 몰랐어요.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말했어야죠. 두 사람은 웃으며 울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끝났어? 응. 어제가 마지막이었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센터장님이랑 회식했어요. 고생했다고. 그래서 늦었구나. 미안해요. 아니야. 민수가 수진을 봤습니다. 내가 미안하지. 의심해서. 이제 그만해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다 끝났잖아요. 민수는 수진을 꽉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한 달 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사랑해, 여보.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편지들과 일지가 펼쳐진 거실, 찢어진 이혼 서류, 상패, 모든 게 증거였어요. 오해였다는 증거, 사랑이었다는 증거. 민수가 문득 말했습니다. 여보, 응? 나도 도울 수 있을까?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요? 당신 일, 성교육.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끝났지만 다른 것도 있잖아.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어. 수진이 놀라며 웃었습니다. 정말요? 응. 당신이 하는 일 정말 멋져. 고마워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이 하고 싶어요. 정말. 그럼 센터장님한테 물어볼게. 응. 두 사람은 웃으며 껴안았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오해는 풀렸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어요. 그리고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결심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금요일, 민수가 수진을 깨웠어요. 여보, 응? 수진이 눈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센터 가지? 응, 왜?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민수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눈을 번쩍 떴어요. 왜? 당신이 하는 일 보고 싶어?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고.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응,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준비했어요. 민수가 수진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차에 함께 탔어요. 떨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왜? 당신한테 보여주는 거 자랑스러울 거야. 민수가 수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청소년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2층 건물이었어요. 민수는 수진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머, 남편분이신가요? 중년 여성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강정민 센터장이었어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가 인사했습니다. 수진 선생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센터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센터의 자랑이죠. 민수가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쑥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작년만 해도 성교육 프로그램 없었는데 수진 선생님이 직접 제안하셨어요. 그랬어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서요.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예산이 없어서 망설였는데 수진 선생님이 무료로 시작하겠다고 하셨어요. 민수는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이 손을 흔들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요. 센터장이 웃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재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수는 그를 봤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그 남자. 민수가 오해했던 그 사람. 아, 재혁 씨. 네. 선배님이 남편분 자랑 많이 하셨어요. 재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멋있는 분이시라고. 민수는 민망했습니다. 속으로 부끄러웠어요. 이 사람을 의심했다니.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요. 오후였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고등학교에 갔어요. 3일 고등학교. 철호가 사진 찍었던 그곳이었습니다. 강당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200여 명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맨 뒤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진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 남편이 처음으로 함께 했거든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수는 손을 흔들었어요. 수진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진지했습니다.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것이죠.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민수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만약에 친구가 원하지 않는데 남자친구가 강요하면요? 그건 폭력이에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뒤에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내 아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구나. 수업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몰려왔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오늘 정말 도움됐어요. 친구한테도 알려줄게요. 민수는 학생들을 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얼굴들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수는 센터에서 자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부탁한 일이었습니다. 민수 씨, 고마워요.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도와야죠. 민수가 웃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수진 선생님 계세요? 잠깐만. 민수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이 나왔어요. 어머, 지은아.
수진이 반가워했습니다. 선생님, 지은이라는 학생이었어요. 17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선생님 남편분이시죠? 지은이 민수를 봤습니다. 응, 그런데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지난달에 지은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수진이 지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이상한 요구를 했어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싫다고 했는데 계속 강요하고 무서웠어요. 민수는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그때 선생님 수업 생각났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나의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말 기억하고 확실히 거절했어요. 소리 질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고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수진이 지은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지은이 울먹였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민수는 옆에서 듣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지은 어머니였어요. 선생님, 어머니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선생님 수업 듣고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기 내서 말할 수 있었대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민수는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게 이 일의 진짜 의미구나. 지은 모녀가 돌아간 후 수진이 민수를 봤습니다. 여보, 응? 이게 이 일의 보람이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알겠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 민수는 센터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센터장님, 네, 저도 정식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머, 환영이죠. 센터장이 웃었습니다. 행정 업무, 자료 준비할 게 정말 많아요. 주말에 시간 내겠습니다. 감사해요. 수진이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응. 민수가 수진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하자. 고마워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고맙지. 민수가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는 괜찮아요? 주말에 시간 내면. 괜찮아.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 고마워요. 뭐가? 함께 해줘서. 수진이 민수를 봤습니다. 나도 고마워. 민수가 수진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의미 있는 일할 수 있게 됐잖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서로를 의심하고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밝혀지고 이제는 함께 걷고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다음해 가을, 10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민수와 수진이 함께 센터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이 말했어요. 벌써 1년이네요. 그러게. 민수가 웃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콘돔 발견했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웃으며 얘기할 수 있었어요. 또 그 얘기예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그날이 우리 인생 바꿨잖아. 그래요. 더 좋은 쪽으로. 수진이 민수 손을 꽉 잡았습니다. 1년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민수는 매주 토요일 센터에서 봉사하고 있었어요. 행정 업무를 총괄 담당했습니다. 강의 일정 조율, 자료 준비, 학교와의 연락. 바쁘지만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수진은 여전히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학교에서 요청이 왔어요. 강의 신청이 3배나 증가했습니다. 센터에서 둘은 모범 부부로 유명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사이 좋으면 학생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프로그램도 전국으로 확대됐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왔습니다. 수원 모델을 따라하고 싶습니다. 다른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혁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민수와도 친해졌어요. 민수 형, 오늘 자료 준비 감사합니다. 천만에. 민수가 웃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사람을 의심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와 수지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오늘 어땠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했어요. 있잖아요. 수진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오늘 한 학생이 응? 수업 끝나고 와서 고마워했어요. 아빠랑 대화할 수 있게 됐대요. 뭐라고? 성에 대해 솔직하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예전엔 말도 못 꺼냈는데 이제는 편하게 물어본대요. 잘했네.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내가 뭘? 당신이 함께 해주니까 더 의미 있어요. 수진이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당신 덕분에 배워.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하루를 자세히 공유했어요. 오늘 뭐 했어? 라는 질문은 진심으로 궁금해서 하는 거였습니다.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부부관계도 더 친밀해졌습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했어요. 비밀이 없었습니다. 작년 그때 수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탐정 고용했을 때 그 얘기 또 민수가 민망해했습니다. 아니, 고마워요. 뭐가? 진실을 찾으려 했잖아요. 수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당연한 거지. 그게 쉽지 않아요. 여름이었습니다. 지은이 다시 센터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머, 지은아. 수진이 반가워했습니다. 저 대학 합격했어요. 정말? 네. 심리학과요.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하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상담사 되고 싶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은아, 선생님이 제 인생 바꿨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를 도울 거예요. 민수와 수진은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졸업한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했어요. 대학 가서도 도움됐어요. 부모들에게서도 감사 인사가 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이가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 저한테 뭐든 말해요. 한 어머니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교육청 시상식이 있었어요. 민수와 수진은 함께 참석했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발전에 기여하신 이수진, 김민수 부부, 사회자가 호명했습니다. 부부 공동 표창이었어요. 상패를 받으며 둘 다 울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교육청 관계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와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며 민수가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보람이구나.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했어요. 민수 씨, 요즘 달라 보여. 상사가 말했습니다. 뭔가 당당해 보여. 그래요? 응. 뭔가 하고 있나? 아내 덕분입니다. 민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봉사 시간은 절대 줄이지 않았어요. 주말에도 봉사가? 동료가 물었습니다. 응. 힘들지 않아? 아니,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야. 센터 가는 길, 신호 대기 중이었어요. 그때 당신이, 수진이 말했습니다. 응? 오해했을 때 화내고 삐질 수도 있었는데 대화하고 이해하려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내가 미안하지. 의심하기 전에 그냥 물어볼걸. 저도 말했어야죠. 이제 괜찮아. 민수가 수진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뭐든 얘기하자. 네.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수진이 웃었습니다. 손을 잡고 센터로 들어갔어요. 학생들이 반겼습니다. 선생님들, 환하게 웃는 아이들, 민수와 수진도 웃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두 사람, 학생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서로를 보며 미소 짓는 부부,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이보다 행복할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오해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됐습니다. 16년째 부부. 하지만 어제보다 더 사랑하는 김민수와 이수진.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작년 그날, 콘돔을 발견한 날, 그날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수진은 계속 혼자 일했을 거예요. 민수는 몰랐을 겁니다. 수진이 얼마나 멋진 일을 하고 있는지. 오해가 있었기에 진실이 더 빛났습니다. 의심이 있었기에 믿음이 더 깊어졌어요. 위기가 있었기에 사랑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여보, 수진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수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아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함께 웃고, 함께 가르치고, 함께 성장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부부가 있습니다. 의심 대신 대화를 선택한, 오해를 사랑으로 바꾼 그런 부부가요. 민수와 수진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함께. 민수와 수진은 오늘도 아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오해로 시작된 이야기가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도 대화로 아름답게 풀리길 바랍니다. 콘돔 하나로 시작된 오해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인생은 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배우자와 대화가 부족하진 않으신가요? 오늘 저녁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오늘 뭐 했어? 라는 간단한 질문도 좋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과 같은 시니어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구독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